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 270만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시장의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외식업계의 3년 내 폐업률이 가장 높아서 19.7%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고 보면 창업의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성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 업종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준비를 한 후 사장님이 되신 분들을 모시고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갖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직원에서 사장님으로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성철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양에서 케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신 박성민 사장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컨설턴트 이경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두 분은 그러니까 이제 직원으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직원으로 네. 일하다가 사장님으로 몇 계단을 승진하신 분들인데 사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7개월 정도 돼요. 아직은 병아리 사장님이시고. 네. 예. 우리 박성민 사장님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이제 뭐 젊은 사장님 되세요. 예. 네. 사장님의 품위가 보이죠?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요. 자, 한 분은 9개월 되셨고 한 분은 3년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 사장님의 가게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미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경기도 안성의 치킨 전문점.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는 치킨집인데 그 수많은 경쟁률 뚫고 문턱이 닳도록 손님들 모여드는 이곳의 정체는 그래서 매콤하고 이게 또 담백하고 또 여기 사장님이 너무 또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자주 옵니다. 여기 치킨 너무 맛있고 사장님 서비스도 최고예요. 그런데 이 집 사장님은 누구세요? 사장님, 네, 저입니다.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장님 김성철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직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젊은 사장님 박성민 대표. 직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는 사장님들. 성실한 직원에서 성공한 사장님으로 변신한 김성철 대표와 박성민 대표. 그들의 창업 성공 노하우 지금부터 들어본다. 자, 김성철 사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게 잘 되고 있고 사장님 만족하시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셨다는데 예. 어디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같은 안성에서 예.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예. 그만 무섬살이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일로 했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예, 예. 일 배우신 거죠? 예, 예. 그냥 이 업종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 업종으로 창업을 하겠다. 예, 예. 그렇게 마음 먹고 하셨는데 예.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예. 이제는 다시는 쓰러지면 안 된다는 어떤 기분으로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 열심히 일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실패는 이제는 끝이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부끄러움도 없다, 이제는. 예, 예. 그죠? 그럼 현재 지금 뭐 부부가 함께 일을 그때 하셨었나요? 예, 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에는 뭐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예. 거기에 따르는 뭐 자존심도 상하셨을 테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주방 일도 다 배웠습니까? 어떤 일부터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뭐 딱 손질에서부터 예. 손님 접대 이르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예. 아까 머슴살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직원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것이 내가 이런 가게를 똑같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직원의 마음보다는 주인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소장님, 두 분 같이 이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초가 좀 튼튼하지 않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험 창업의 그 요즘 경향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금이나 유망한 아이템, 요즘 뜨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똑같이 유망한 사업을 해도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실패하는데 그 차이가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많이 아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은 다 돈이 벌릴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체험을 하게 되면 적성에 맞는지 여부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보면 요즘은 그 1일 체험 창업이라고 해서 하루 내지 뭐 2, 3일 동안 이 매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종업원으로 또는 사장 역할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잘 맞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창업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하우 전수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잘 되고 있는 가게에 가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정말 밑바닥부터 일을 해가지고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한 분들한테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을 개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네. 실제로 자기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식당에 가서 밑바닥 일부터 완전히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분이 꽤 많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두 분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어때요? 저희는 꼭 매출을 못 매출이 씁니다.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뭐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네. 지금 평균 한 50 내지 60 정도는 월 평균 한 1,500에서 1,800 정도. 그 얼마 정도 되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사람이 만족하기에는 뭐 그 이상의 수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예. 항상 손님이 남아 넘칠 정도로 오시면 거기 남아 넘칠 정도의 기분이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의 사업이 가장 잘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사업 전체에 어떤 도움을 주더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김 사장님부터. 그 경험이 없었으면 예. 자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없다 손치더라도 오늘은 뭐 저기 손님 좀 없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분이 있는 게 아니고 손님이 없더라도 저녁까지 늦게까지 또 보통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일정해지면 그 매상은 그리 큰 차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이런 날은 원래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도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더라. 예. 이런 게 아마 큰 바탕이 될 그런데 또 저녁에 또 몰아와요. 또. 예. 그게 왜 그러냐. 예. 보통 일반적으로 식당이 장사가 안 되면 일찍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는데 예. 평상시 저희들은 이제 오후 2시에서 이제 새벽 2시까지 항상 문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12시에도 또 손님 드시다. 그 집에 문 열리가 있으면 또 오시는 손님. 그 손님 또 매상 맞춰주고. 그 이제 들어는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꼭 맞춰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배운 점포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점포하고 지금 내 점포하고 예, 예. 어느 쪽이 나아요? 그 집도 이제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예. 저희들한테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운영을 좀 해달라고 맡겨놓은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점원으로 있으면서 그 가게를 이제 인수한 거예요? 예, 가게를 관리를 해준 거죠. 예. 한 7, 8개월 동안. 그럼 보통 매출이 한 1,몇백만 원에서 뛰어오르는 걸 1,800선까지 올려놨으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이제 그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어우, 그 경험은 진짜 값진 경험이었네요. 예. 경험 없이 들어갔는데 끌어올리는 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많은 노하우가 예, 생기셨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성공의 비결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경험만 있다고 성공하는 건 또 그렇죠. 아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한테 우선 제일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작은 손님도 큰 손님이 될 수 있게끔 그 손님한테 맥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손님은 손님이란 말입니다. 그럼요. 그 손님이 나중에는 큰 손님으로 바뀌지는 거지. 저 손님 매출이 얼마 안 올려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손님 정말로 가족들끼리 오면 별로 뭐 매출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의 어떤 분위기가 확충이 되면 그 사업은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로 그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원으로 일할 때하고 지금 이제 사장으로 일할 때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건 직원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 훌랄라 이 체인점을 하기 위해서 예.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의 초심의 마음이나 주인이 됐었을 때의 어떤 마음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창업을 하실 분들은 미리 잘 되는 가게 가서만 영업을 해보는 게 아니고 예. 안 되는 가게에서도 잘 되는 가게에서 오히려 업을 비우다 보면 사람이 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원래 매출이 많고 예. 거리목도 좋고 예. 모든 게 좋으면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 좋겠지만 예. 자기는 안 됐을 때 좌절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떨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안 되는 가게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줘야 그 사람은 나는 이런 식으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본인들이 이런 실무 경험을 해보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예. 거의 다 성공하는 케이스에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의 직원들은 예. 사장님이 직원으로 있을 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죠. 보통 이제 직원들이 예. 저희들께 저녁 이제 시간대만 일하니까 투잡을 많이 합니다. 뭐 낮에는 또 본업에 일하고 저녁에는 알바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저희 부부가 더 열심히 해줌으로 해가지고 직원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밝아지고 좋은 거죠. 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 그 직원에서 사장이 되면은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렇죠. 예. 그 직원에서 사장으로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잘 될 때는 누구나 예. 뭐 다 좋아할 수 있지만 안 될 때 이제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체험이 좀 있으면 우리 김성수 사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사례를 좀 말씀해드리면 그 어떤 이제 그 남편이 퇴직하신 그 주부께서 한정식집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한정식집이라고 하면 주방장의 파워가 세고 힘이 세고 또 뭐 재료 관리라든지 잔반 관리라든지 또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하고 가격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분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한 2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진짜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해서 잘 배워가지고 성공을 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 분식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일하던 분식점은 뭐 권리금이 1억 이상이고 아주 턱에이급 목에 정말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 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창업비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데 그 본인이 일했던 음식점이 잘 되니까 본인은 입지도 뭐 훨씬 떨어진 곳에 들어가고 본인이 이제 거기서 서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뭐 노하우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라고 해서 입지를 낮춰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원으로 일했다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고 네. 예, 본인의 조건도 잘 맞아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험만 있다고 경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경험이 있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배우는 거, 특히 이제 위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을 텐데 두 분께 조언을 구한다면 어떠세요? 정말 직원 경험은 꼭 쌓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참 경기들이 안 좋더라고 하는데, 안 좋을 때, 이거 위기가 곧 찬스입니다. 모든 게 뭐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안 붙었을 때, 자기가 조금 헌신적으로 몸을 투자해가지고 몇 개월 경험을 쌓고, 또 몇 개월이 안 되면 한 1년이라도 해야죠. 1, 2년이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한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직원으로 있으면은 직원끼리 사장 형 보잖아요.
두 분 사장님들 직원들 아마 흉 보긴 보겠죠. 직원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장님들이 잘 못하는 부분도 많죠. 잘 못하기 때문에 또 그 가게가 어려워지는 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리스크를 나는 다시는 그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이제 출장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살아있는 경험이죠. 그렇죠. 예, 예. 아까 그 김성철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되는 가게에서도 배워라,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안 되는 가게에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워야죠. 네, 나폴레옹이 수학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서 이길 수 있도록 나갔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 이순신 장군도 한 번도 그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싸우기 전에 미리 어떤 위험 요인, 리스크 요인들을 다 예측을 해서 그 통제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실패한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터 드루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짜는 게 아니라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 되는 가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가장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사장님은 지금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똑같은 업종을 창업하겠습니다. 두 분 경우 같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적극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금융으로 많이 합니다. 예. 땀을 흘린 그만큼 그 부가가치는 그 대가는 반드시 오는 게 이 사업이다. 라고 했었을 때 철저하게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모양새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에서는 이 투자를 가지고 해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그냥 막무가내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하죠. 네. 앞으로의 사업 계획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까지 번창하시길 바라시는지. 저는 이제 딸이 둘이가 있는데 이제 큰 놈은 바둑이 프로만 안 됐지 아마 최정상급이고 예. 바둑. 예, 작은 놈은 또 한국기업연구생으로 있다가 지금 건투를 하는데 복싱 세계 챔피언입니다. 네. 따님이?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담비라는 애는 이제 우리 둘째 놈은 아까 옆에 사장님 계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운동만 끝나면 제과점에 가가지고 빵 거두는 일로 해주고 케이크를 만들어 오더라고. 자기가 만들은 빵이라고. 네. 그래서 또 옆에 계시니까 또 그런 가게도 체주 주고 싶고. 네. 사실은 이제 굴날래 이 체인점을 한 2개 정도 더 내가지고 큰 딸, 작은 딸 1개 줄 것 같은데 우리 작은 딸은 옆에 계시는 사장님 케이크 전문점을 도움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아유, 잘 됐네요. 네. 참 잘 됐네. 아주 대단하신 분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직원에서 사장님으로라는 주제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성철 대표님, 박성민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꼭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이경희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론 두들겨 봤는데 무너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모의 테스트를 이렇게 거친 후에 창업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거친 후에 꼭 성공 창업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실패하는 창업자 보는 게 가장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자, 소상공인 플러스 오후 8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